피임약 먹고 있지? 애는 아직 안 돼.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서 흘러나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옆에서 시누이가 거들었죠. 몰래 임신하면 병원부터 끌고 갈 거야. 알지? 결혼 3년 차, 저는 남편 몰래 시댁에서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화장실에서 몸을 떨며 울었지만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댁 거실 장식장 뒤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제게 들려준 녹음 파일 속에는 제가 견뎌온 석 달간의 모욕과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몰랐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이 녹음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시댁과의 대치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여성이 되찾은 존엄과 부부가 함께 세운 새로운 경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사연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결혼 3년 차, 저 윤하늘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강민석은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죠. 우리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단란한 신혼부부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시댁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명절에는 빠짐없이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 씨는 제게 늘 친절했고 시누이 최서연 씨도 겉으로는 저를 챙겨주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일요일 밤이면 저는 어김없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물소리를 틀어놓고 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죠. 처음엔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게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반드시 화장실에서 우는 제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석이 화장실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로 얼굴을 씻고 억지로 웃으며 문을 열었죠.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어? 왜 자꾸 울어? 민석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피곤해서 그래. 학교 일도 많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민석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민석이 없을 때 제게 쏟아내는 말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는 걸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민석은 아버지와 함께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민석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어보시더군요. 그 틈을 타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하늘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설거지를 도와드리려는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하고. 잠깐 앉아봐. 시어머니는 저를 식탁 앞에 앉히더니 시누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죠. 저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아, 피임약 먹고 있지?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대답해. 피임약 먹고 있냐고. 시누이 서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지금은 아직 애를 가질 생각이. 그래, 잘했어. 계속 먹어.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찬찬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죠. 애는 아직 안 돼. 민석이 승진도 못했고 너도 경력 쌓아야지. 최소한 5년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어머니, 내가 뭘 안다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몰래 임신하려는 생각하지 마. 알지? 그러다 걸리면 병원부터 끌고 갈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분간이 안 됐죠.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선생이라고. 민석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시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명 저도 월급을 받고 있었고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민석이 들어오기 전에 얼른 설거지나 해.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민석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내내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또다시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민석이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민석 앞에서는 그토록 다정한데 민석이 자리를 비우면 저를 이렇게 대한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여보, 제발 문 열어. 뭐가 문제야? 민석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물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입을 막은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이렇게 매주 일요일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반복되는 울음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패턴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일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화장실에서 우는 아내의 모습이 민석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장실 문 너머로 들리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죠. 아내가 우는 소리를 감추려고 일부러 물을 틀어놓는다는 걸 민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출근길에 동료 한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은 민석의 대학 선배이자 회사 동료였죠. 두 사람은 가끔 점심을 함께 먹으며 고민을 나누곤 했습니다. 형, 상담 좀 하고 싶은데. 그래, 뭔데? 점심 먹으면서 얘기해. 점심시간 민석은 도연에게 아내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우는 아내, 하지만 이유를 말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했죠.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반복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이는 계속 괜찮다고만 해. 도연은 국을 떠먹다 말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시댁에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내 어머니나 누나가 하늘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우리 엄마랑 누나는 하늘이한테 잘해줘. 내가 봐도 그래. 내 앞에서만 그런 거 아니고. 도연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분이 아니야. 민석아, 세상에 모르는 일 없어. 내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해. 어떻게? 도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녹음기 같은 거 설치해 보는 건 어때? 요즘 초소형 녹음기 많잖아. 시댁 거실 어딘가에 숨겨두고. 그건 좀. 민석은 망설였습니다. 친어머니를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죠. 하지만 아내의 울음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생각해봐. 하늘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놔둘 거야? 진짜 아무 일도 없으면 다행이고 만약 뭔가 있다면 그때 대처하면 돼. 도연의 말이 민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인터넷으로 초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배터리가 일주일 정도 가는 제품이었죠. 사흘 후 녹음기가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일요일 오후 시댁에 가기 전에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은 민석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죠. 여보, 준비됐어? 출발하자. 응, 가자.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영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오늘 내가 하늘이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늘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잠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며느리를 괴롭힐까?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죠. 아버지, 잠깐 서재 좀 봐도 될까요? 요즘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그래, 마음대로 봐. 시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민석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다가 장식장 뒤쪽을 슬쩍 확인했죠. 그곳에 녹음기를 숨기기 딱 좋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석은 아버지와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하늘을 부엌으로 불렀죠. 민석은 슬쩍 거실로 나와 장식장 뒤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늘은 또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손을 잡으려 하자
하늘은 살짝 손을 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숨겨둔 녹음기가 일주일 후에 무엇을 담아낼지 민석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도 어김없이 하늘은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민석은 문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늘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알아낼게. 민석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녹음기를 회수하고 진실을 확인하겠다고요. 그때까지 민석은 평소처럼 행동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와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타서 장식장 뒤에 숨겨둔 녹음기를 재빨리 회수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하늘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일주일치 녹음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민석은 마우스를 움직여 지난주 일요일 저녁 시간대를 찾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설거지하는 소리, 식기 부딪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하늘아, 이리 와봐. 민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피임약 먹고 있지?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왜 어머니가 아내에게 피임약 이야기를 하는 거지?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나 서연의 목소리, 어머니의 협박 같은 말들, 아내를 무시하는 발언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몰래 임신하면 병원부터 끌고 갈 거야. 민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며느리에게 임신을 금지하고 협박까지 한다고? 민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녹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아내에게 쏟아낸 말들은 상상을 초월했죠.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폄하하며 심지어 임신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영역까지 통제하려는 폭력이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선생이라고. 민석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누나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늘은 초등학교 전교사였고 매달 성실하게 월급을 받아 집안 살림에 보탰습니다. 그런 아내를 이렇게 무시한다니. 민석한테는 말하지 마. 알았지?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가 녹음의 끝을 장식했습니다. 민석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뒤섞였죠. 그래서 울었구나. 매주 일요일마다. 민석은 이제야 아내의 눈물이 이해됐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은 혼자 이 고통을 견뎌왔던 겁니다.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던 아내의 마음이 민석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차를 냈죠. 하늘이 출근한 후 민석은 다시 한번 녹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한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들었어. 녹음. 뭐가 나왔어? 형이 말한 대로였어. 아니, 그보다 더 심해. 민석은 녹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건 학대야.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명백한 정신적 학대고 몸에 대한 통제까지 하려는 거잖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늘이한테 들려줘. 지금 당장. 뭐? 내가 알았다는 걸 하늘이가 알아야 해.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이제 둘이서 나눠야지.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도연의 말이 옳았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석아, 각오해. 이거 알려주면 하늘이는 무너질 거야. 석 달 동안 혼자 견딘 게 한꺼번에 터질 테니까. 내가 받아줘야 해. 알겠어, 형. 저녁 하늘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여보, 오늘 왜 회사 안 갔어? 어디 아파? 여보,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민석의 진지한 표정에 하늘은 불안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석은 노트북을 꺼내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거 들어봐.
뭔데?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아, 이리 와봐. 하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어떻게? 끝까지 들어봐. 민석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임약 이야기, 임신 금지 명령, 인격 모욕, 그 모든 것이 차례대로 흘러나왔죠. 몰래 임신하면 병원부터 끌고 갈 거야. 이 대목에서 하늘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몸을 떨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민석은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여보. 나. 하늘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석 달 동안 혼자 삼켰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저 기다려줬죠. 한참을 울고 난 후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어. 그냥 잔소리려니 했지. 근데 점점 심해졌어.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랑 서연 언니가 나를 불러서. 하늘은 석 달 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반복된 모욕, 외모 비하, 직업 폄하,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임신 통제까지. 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어. 우리 아기를 품고 싶었다고. 근데 어머니가 5년은 기다리래. 그리고 몰래 임신하면 병원에 끌고 가겠대. 나는 너무 무서웠어. 하늘의 고백에 민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누가 믿겠어? 어머니는 내 앞에서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잖아. 내가 말해도 내가 안 믿을 것 같았어.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나빠질까봐 무서웠어. 민석은 아내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 이제는 내가 지킬게. 혼자 두지 않을게. 어떻게 할 건데? 하늘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어머니랑 누나한테 이 녹음을 들려줄 거야. 그리고 사과를 받을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선을 그을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화내실 텐데. 화내시든 말든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선이야. 여보,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야. 학대라고. 내 아내를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어. 민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우리 같이 가자. 이번 일요일에.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근데 너 혼자 무서웠던 것보다는 덜할 거야. 이제는 우리 둘이잖아. 민석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요일에 시댁에 가서 녹음을 공개하고 어머니와 누나에게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죠.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석과 하늘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 안에서 하늘은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민석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노트북 가방 안에는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석은 이번 대치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죠. 녹음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해 두었고 필요하면 언제든 재생할 수 있도록 휴대용 스피커까지 챙겼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영자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일찍 왔네. 들어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며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석과 하늘을 보더니 웃으며 인사했죠. 오빠, 올케 언니 왔어요? 응, 왔어. 민석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고 차갑했습니다. 서연은 민석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탁에는 영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석과 하늘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죠. 영자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민석아,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아니요, 어머니. 식사 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식사 다 하시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민석의 단호한 어조에 식탁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치를 챘는지 민석을 바라봤지만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민석은 거실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나. 잠깐 앉아주세요. 뭔데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해? 서연이 웃으며 물었지만 민석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보여줄게. 뭔데? 영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집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뭐?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도 당황한 표우로 민석을 바라봤죠.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하늘이가 시댁 다녀올 때마다 울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마다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더군요. 저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민석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지난주 일요일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아, 이리 와봐. 영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임약 먹고 있지? 애는 아직 안 돼. 시아버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녹음 속에서 서연의 목소리도 들려왔죠. 몰래 임신하면 병원부터 끌고 갈 거야.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선생이라고. 민석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 민석은 노트북을 닫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지난 석 달 동안 하늘이가 겪은 일입니다. 영자가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석아, 이건 오해야. 나는 그냥 하늘이를 위해서. 위해서요? 며느리한테 임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게 위해서라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늘은 민석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건 교육이었어. 요즘 젊은 애들은 계획 없이 애를 낳으려고 하잖아. 교육이요? 어머니, 그게 교육처럼 들리세요? 그건 통제고 폭력이었어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올케 언니 생각해서. 누나, 조용히 해. 내가 한 말들 들었어. 민석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산다고. 하늘이는 전교사야. 매달 월급 받아서 우리 집 살림에 보태고 있어. 그런 아내를 내가 무시했어.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 이게 사실이야? 여보, 나는. 대답해. 며느리한테 정말 이런 말을 했어?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민석을 바라봤죠. 민석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니까요. 민석은 어머니와 누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나.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분명히 하려고 왔습니다. 첫째, 하늘이는 제 아내이고 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누구도 하늘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둘째, 우리 부부의 임신이나 출산 계획은 저희가 결정할 일입니다. 어머니나 누나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석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니라 하늘이한테 사과하셔야죠. 영자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늘아,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과였죠. 민석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어머니가 하늘이한테 한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세요? 나는 진심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간 본색이 드러났죠.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 교육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가르쳐줘야 한다고. 영자의 본심이 드러나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다고. 시집와서 시어른 말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하늘은 민석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됐어. 그냥 가자. 안 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도 화가 난 얼굴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영자,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며느리한테 임신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며. 여보, 나는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런 거야. 민석이가 승진도 못했는데 애를 가지면 어떡해? 돈도 많이 들고. 그건 민석이랑 하늘이가 결정할 일이지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시아버지가 화를 내자 영자는 입을 다물었죠. 민서가 아버지가 대신 사과한다. 어머니가 너무 지나쳤어.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희는 오늘부터 당분간 시댁 방문을 중단하겠습니다. 뭐?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하늘이한테 제대로 사과하실 때까지 저희는 오지 않겠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영자가 민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영자, 그만해. 서연도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엄마잖아. 이렇게까지 할 거야? 누나는 조용히 해. 누나도 하늘이한테 사과해야 할 사람이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서연이 발끈했습니다. 민석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녹음 안 들었어? 누나가 하늘이한테 한 말들. 민석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산다는 말 기억 안 나? 그건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이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야. 하늘이는 매주 일요일마다 화장실에서 울었어. 석 달 동안. 서연은 하늘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서연의 얼굴에 잠시 미안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올케 언니가 약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뭐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누나. 민석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민석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고 가자. 민석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석아. 영자가 불렀지만 민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죠. 시아버지가 민석을 따라 나왔습니다. 민석아, 잠깐. 아버지. 아버지가 어머니 잘 타일러 볼게. 조금만 시간을 줘. 아버지, 저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다.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민석과 하늘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하늘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믿어줘서. 민석은 한 손으로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내잖아. 집으로 가는 길 민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석아, 엄마다. 너 정말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민석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응. 근데 받지 않을 거야. 지금은.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어머니랑 누나가 바뀌어야 할 문제야. 집에 도착한 후 민석과 하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석은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힘들 거야.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고 친척들한테도 연락이 갈 거야. 알아. 근데 괜찮아. 내가 내 편이니까.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민석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자는 민석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은 모두 받지 않았죠. 그러자 영자는 민석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씨, 어머님께서 전화 오셨는데요. 급한 일이라고 하시는데. 아,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민석은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시간 한도연이 민석을 찾아왔습니다. 민석아, 어떻게 됐어? 형, 들려줬어. 녹음. 반응이 어땠어? 처음엔 사과하는 척 하더니 나중엔 본색 드러내더라고. 며느리 교육이 뭐가 잘못이냐면서. 도연이 혀를 찼습니다. 역시. 그런 사람들은 쉽게 안 변해. 나도 알아. 근데 이대로 놔둘 순 없잖아. 당연하지.
근데 민서가 각오해. 내 어머니 가만히 안 계실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 다 퍼뜨릴 거고. 그럴 것 같아. 그럴 땐 내가 먼저 선수 쳐. 친척들한테 진실을 알려. 녹음 파일 있잖아. 도연의 조언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큰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기 때문이죠. 민석아, 나 큰아버지다. 네, 큰아버지. 내 어머니한테서 연락받았다. 무슨 일이냐? 큰아버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석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도 알렸죠. 큰아버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 보내봐. 민석은 큰아버지에게 녹음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들에게도 같은 파일을 전송했죠.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들까지. 민석은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큰아버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아, 녹음 들었다. 네. 내 어머니가 정말 저렇게 말했구나.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어머니를 나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늘이가 겪은 일을 가족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했다. 내 어머니한테 내가 한마디 할게. 그리고 민서가 내 아내 잘 챙겨라. 며느리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몰랐다니 우리도 미안하구나.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큰아버지는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친척이 그런 것은 아니었죠.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아, 나 고모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머니 명예를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려도 되는 거야? 가족 내부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린다고. 고모, 저는 진실을 알린 겁니다. 하늘이가 겪은 일을. 하늘이가 약해서 그런 거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 조금만 힘들면 바로 울고불고.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모는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고모, 녹음 들으셨잖아요. 임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건 내 어머니가 너희 미래를 생각해서 한 말이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고모,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용납되는 건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한편 영자는 민석의 회사에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민석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민석이 불효자라고 말했죠. 다행히 민석의 상사는 개인적인 가족 문제라며 넘어갔지만 민석은 어머니의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 회사까지 전화했대? 하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상사님이 이해해 주셨어. 미안해. 내가 참았어야 하는 건데.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참을 일이 아니었어. 민석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민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작은아버지였습니다. 민석아, 나다. 네, 작은아버지. 녹음 들었어. 내 입장 이해한다. 내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감사합니다. 근데 민석아, 그래도 어머니잖아. 완전히 인연을 끊을 생각은 아니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반성하실 때까지 거리를 두려는 겁니다. 그래, 알겠다. 시간이 약이야. 조금 기다려봐. 작은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나서 민석은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몇몇 친척들은 민석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석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했죠. 민석의 대학 동창회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민석이 어머니입니다. 민석이가 요즘 집안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친구분들이 좀 말려주세요. 효도를 모르는 것 같아서 어머니 마음이 아픕니다. 민석의 친구들은 당황했습니다. 한도연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석아, 내 어머니가 동창회 단톡방에 메시지 보내셨어. 뭐라고요? 나한테 내 녹음 파일 보내. 내가 단톡방에 올릴게. 형, 그건. 민석아, 내 어머니가 먼저 여론전을 시작한 거야. 내가 방어해야지. 진실을 알려야 해. 도연의 말이 옳았습니다. 민석은 도연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고
도연은 단톡방에 파일과 함께 간략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민석이 친구 도연입니다. 민석이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정확한 상황을 아셔야 할 것 같아 이 파일을 공유합니다.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녹음을 듣고 있었던 거죠. 얼마 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이거 진짜야? 민석이 장모님이 너무하시네. 민석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민석아, 힘내. 내 선택이 옳았어. 친구들의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민석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죠. 하지만 영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학교로 찾아간 겁니다. 하늘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영자는 하늘을 기다렸죠. 하늘이 퇴근하려고 교문을 나서는데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하늘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지금은 민석이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어. 너라도 내 말 좀 들어줘. 하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의 동료 교사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영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며느리 생각해서 한 말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어머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나는 억울해서 이러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그때 교감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교감 선생님. 제 시어머니세요. 아, 그러시군요. 어르신 학교 안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조용히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영자는 교감 선생님을 노려봤지만 결국 물러섰습니다. 하늘아,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민석이한테 전화하라고 해. 영자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교감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아닙니다. 집안일이 힘드신가 봐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은 집에 돌아와 민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석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죠. 어머니가 학교까지 찾아갔다고? 응.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 큰 소리로 이야기하셔서. 다른 선생님들도 다 봤어. 미안해, 여보.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께서 정말 변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봐.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민석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학교까지 찾아가신 건 선을 넘으신 겁니다.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저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명절에도 찾아뵙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선택입니다. 문자를 보낸 후 민석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자에게서 즉시 전화가 왔지만 민석은 받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자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민석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대신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죠. 아버지, 저 민석입니다. 민석아, 그래. 아버지는 잘 지내시죠? 응, 나는 괜찮아. 근데 내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제가 보낸 문자 보셨죠? 봤어. 내 마음도 이해한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하늘이한테 한 일을 인정하시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으면 합니다. 알겠다.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야기해 볼게. 시아버지는 영자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영자가 방어적으로 나왔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이 며느리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임신을 금지했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몰라. 나는 우리 아들 생각해서. 아들 생각? 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어? 며느리는 또 얼마나 아팠겠어? 당신은 자기 시집살이 생각 안 나? 영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과거가 떠올랐죠. 영자도 젊은 시절 시집살이로 고생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나도 모르게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며느리한테 똑같이 주고 있었어.
이제라도 정신 차려. 시아버지의 말에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과거 상처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틀 후 민석에게 시아버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아, 내 어머니가 하늘이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네. 진심이십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민석은 하늘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대.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는 진심인 것 같대. 어떻게 할래? 하늘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만나볼게. 근데 여보, 내가 옆에 있어줘. 당연하지. 다음 주 토요일 민석과 하늘은 조용한 카페에서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죠. 신우이 서연도 함께 왔습니다. 하늘아.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하늘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처럼 보였죠. 어머니, 나도 옛날에 시집살이 많이 했거든.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나 봐.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대하는 거라고. 그게 잘못이었어.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 얘기도. 내가 너무 심했어. 그건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인데 내가 참견했지. 미안해. 서연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올케 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언니한테 한 말들 정말 잘못했어요. 하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하늘의 손을 잡아주었죠. 하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 언니. 사과 받아들일게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래, 말해봐. 앞으로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결정할 거예요. 임신도 출산도 육아도. 어머니께서 조언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강요하시거나 통제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리고 저를 무시하거나 인격을 폄하하는 말씀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정말 미안해.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완전히 끊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다, 민석아. 엄마가 잘못했어. 카페에서의 만남은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를 풀어냈죠.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헤어지기 전 영자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게. 하늘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하늘도 대답했죠. 네, 어머니. 갈게요.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늘이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진심인 것 같아? 글쎄,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 근데 적어도 노력은 하시는 것 같더라. 나도 그래. 완전히 믿기는 힘들지만 기회를 주고 싶어. 그래, 우리 천천히 가보자. 민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석과 하늘은 조심스럽게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갈등 이후 처음 찾는 시댁이었죠. 하늘은 차 안에서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여보, 긴장돼. 나도 그래. 근데 괜찮아. 뭔가 이상하면 바로 나오면 돼. 고마워. 시댁에 도착하자 영자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라 수수한 집안 옷차림이었죠. 어서 와. 추웠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늘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들어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거실로 들어가자 시아버지와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달랐죠. 어색하지만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자는 하늘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었습니다. 하늘아, 이것도 먹어봐. 내가 좋아한다고 했지? 네, 맛있어요.
많이 먹어. 요즘 학교 일 때문에 힘들지. 괜찮습니다. 대화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연도 예전처럼 하늘을 무시하는 말투가 아니라 존중하는 어조로 말했죠. 올케 언니, 요즘 학교에서 뭐 가르치세요? 사회 과목이랑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요즘 애들 가르치기 어렵다던데. 그래도 보람 있어요. 식사 후 영자가 하늘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하늘은 순간 긴장했지만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죠. 부엌으로 들어간 하늘에게 영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앉아있어.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너는 손님이야. 영자의 말에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설거지를 시켰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하늘아, 지난번 일 정말 미안해. 나도 옛날에 시집살이 하면서 많이 울었거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나 봐. 어머니, 너한테 임신하지 말라고 한 것도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었어. 그건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인데 앞으로는 참견 안 할게. 하늘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죠.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근데 서로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영자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치유의 시작은 된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하늘은 민석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석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그때 영자가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 할머니, 그러니까 민석이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정말 많이 했어. 매일 혼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맞기도 했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어. 시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익숙해졌어.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대하는 거라고, 시집살이는 당연한 거라고. 내가 겪었으니까 너희도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 민서가 하느라. 나는 내가 겪은 고통을 너희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안아주었죠.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죠. 고마워, 아들. 그날 이후 민석과 하늘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을 방문했지만 예전처럼 하늘이 화장실에서 우는 일은 없었죠. 영자는 약속대로 하늘을 존중했고 부부의 일에 함부로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영자가 옛날 습관처럼 잔소리를 하려다가 스스로 멈추는 모습이 보였죠. 그럴 때마다 민석이나 시아버지가 가볍게 주의를 주었고 영자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늘이 민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임신이 확인됐죠. 민석은 기쁨에 겨워 하늘을 안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엄마 된다. 응, 믿어지지 않아. 두 사람은 시댁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자는 전화기 너머로 기쁨의 비명을 질렀죠. 정말? 하늘이가 임신했다고? 네, 어머니. 이제 6주 정도 됐어요. 어머, 축하해. 정말 축하해. 다음 일요일 시댁에 방문하자 영자는 하늘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하늘아, 천천히 걸어. 조심해야 해. 어머니, 괜찮아요. 아직 초기라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힘든 일도 하지 마. 영자의 걱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뭘? 우리 손주인데. 당연하지. 그날 저녁 민석과 하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 많이 변하신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시는 게 보여.
우리 아기한테는 좋은 할머니가 되실 것 같아. 그러면 좋겠다. 민석은 하늘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 자라고 있는 새 생명이 느껴졌죠. 여보, 우리 아기한테는 우리가 겪은 고통을 물려주지 말자. 당연하지. 우리는 다를 거야. 악순환을 끊는 거지. 응. 우리 세대에서 끊는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테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경계를 지키며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죠. 석 달간의 고통, 녹음기로 드러난 진실, 그리고 용기 있는 대치. 그 모든 과정을 거쳐 민석과 하늘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영자도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죠.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은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죠. 민석은 차를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관계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고 경계를 지키며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자신이 겪은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차는 밤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해 두 사람은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